상호 도용 이 영상 하나로 심플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플리 시작합니다. 내가 어떤 상표를 사용해서 물건을 만들어 팔거나 가게를 운영하는 등 영업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나랑 똑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쓰면서 비슷한 일을 하는 걸 발견했을 때 그 상표 못 쓰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내가 이미 상표권을 등록해 놓은 경우라면 등록을 할 때 이런 상품이나 이런 서비스에다 사용하겠다 하고 지정을 해 놓습니다. 이걸 지정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내 상표의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서비스에 대해서 내 것과 동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면 나는 상표권자로서 그 상표의 사용을 중단할 것과 그 상표 사용으로 인해서 나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손해배상액은 러프하게 말해서 상대방이 내 상표를 붙여서 판 물건으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 또는 내가 상대방으로 인해서 판매하지 못한 수량에 대해서 그만큼을 내가 판매했었다면 얻었을 이익만큼을 배상하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고의적으로 상표권을 침해한 게 인정되면 앞서 말씀드린 손해배상금의 3배까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5배까지도 판결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상표 출원을 못한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내 상표를 따라 사용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에 상표 출원을 아예 못한 경우 아니면 출원은 했는데 식별력이 없다든가 하는 등의 이유로 거절당한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검토해야 할 것이 바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바로 부정경쟁방지법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다양한 유형의 행위들을 부정경쟁 행위로 규정해서 금지하고 있는데요. 그중 이러한 행위를 상품 주체 혼동행위, 영업 주체 혼동행위라고 부릅니다. 자기의 상품이나 영업을 타인의 것과 헷갈리게 하는 표지를 못 쓰게 하는 건데요. 여기서 표지는 쉽게 말해 이게 누가 만든 거다, 이건 누가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렇게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하는 문자, 기호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상표도 표지의 일종인 거죠. 예컨대 특정한 브랜드, 기업의 이름이나 이런 회사들을 떠올리게 하는 로고 이런 것들 다 표지에 해당하는데요. 이거랑 똑같은 아니면 너무 비슷해서 보면 딱 이 회사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표지를 사용해서 사람들이 이거 그 회사에서 만든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게 한다든지 이런 행위들을 막으려는 규정인 거예요. 이런 행위는 해당 기업에게도 피해가 되지만 우리 같은 소비자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상품 주체, 영업 주체 혼동행위의 요건을 보면 먼저 타인이 내 표지와 동일, 유사한 것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상표권 침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즉 주지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등록 상표에 근거해서 상표권 침해를 주장할 때는 내 상표가 유명할 필요가 없어요. 반면에 상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행위가 부정경쟁 행위다 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내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걸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부정경쟁 방지법을 근거로 상표 사용 금지를 청구할 때 넘어야 하는 가장 큰 산이 바로 이 주지성에 대한 입증입니다. 주로 표지 자체가 얼마나 독창적인지, 그동안 광고는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 매출액과 판매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인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번 살펴볼 판례로 종로학원 케이스가 있습니다. 종로학원은 종로라는 지리적 명칭과 학원이라는 보통 명사가 단순 결합한 형태라서 종로에 있는 학원을 의미하는 것일 뿐 상표 등록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종로학원이라는 학원명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널리 사용되면서 주지성을 획득했다고 인정이 됐고요. 그래서 법원은 부정경쟁 방지법에 의해서 이 학원 이름과 동일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럼 여의도 떡방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비슷한 조합이지만 이 경우는 주지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이걸 따라 써도 위법하지 않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주지성이 판결을 갈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수행했던 사례 중에서도 양평에 있는 유명한 설렁탕집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설렁탕집이랑 거의 똑같은 상호로 영업을 하기 시작한 건데요. 사람들이 내비에서 이 가게 이름을 검색하면 다른 데로 안내를 해주고, 다른 곳으로 잘못 가도 아, 여기 그 유명한데 무슨 분점인가 보다, 아니면 주인이 갔겠지, 이렇게 인식을 하고 밥을 다 먹고 나올 때까지도 아예 다른 집인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도 관건은 설렁탕집 상호의 주지성을 입증하는 거였는데요. 저희는 매출액, 언론 노출 자료, 키워드 검색량 이런 것들을 모두 수집해서 증거로 제출했고, 그 결과 주지성을 입증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게들이 더 이상 이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쓰는 표지가 어느 정도 유명하다? 그런 부정경쟁 방지법에 근거해서 사용 금지나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표 등록 없이 내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내 상표가 유명하다는 걸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산을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렵게 만드신 소중한 상표가 있으시다면 상표 출원에 생각보다 큰 돈이 들지 않거든요. 가급적 상표 등록을 해두시는 방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드린 상호 도용 심플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표 등록을 한 경우라면 카피 상표의 사용 중단 요청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을 못한 경우라도 내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것으로 주지성을 인정받는다면 동일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지성을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상표 등록을 미리 해두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추가한 풀리 심플하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심플리 신배안이었습니다.